교재는 공동소유 펴보십시오. 265쪽에 265쪽을 보면 첨부 보이시나요? 거기를 일단 펴놓으시고 소유권 취득 원인에 첨부 이렇게 나오면 일단 메모하셔. 첨부 밑에다가 두 개를 하나로 취급. 두 개를 하나로 취급하는 걸 첨부다 그래요. 두 개의 물건을 하나로 취급하는 그런 현상을 첨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소유권 취득 원인을 지금 배우는 것이야. 그래서 두 개의 물건을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걸 첨부라고 한다. 아시고, 여기에는 세 유형이 있어요. 첨부에는 부합, 그 다음에 혼화, 그리고 가공, 이렇게 세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어떤 우리 사회에서 가공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새롭게. 세무 자료를 가공했다, 그 얘기는 근거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다, 거짓말로 만들었다, 이것을 가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가공, 이것은 혼화, 이것은 동산과 동산이 섞이는 것을 혼화라고 그래. 쓸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시오 그러면서 섞이는 걸 혼화라고 한다고. 다 섞인다. 섞이는 것을 혼화 그래. 그래서 섞이는 것을 혼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소주 한 병 사오고 우리 맥주 한 병 사와서 아라뱃길에서 컵에다가 소주 타고 맥주 타고 이런 거, 그게 혼화야, 혼화. 누구 것이겠어, 그게? 둘이 싸우고 먼저 먹는 사람 것이야. 그래서 이걸 규율한 법을 혼화라고 하는데,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섞이는 것이야. 그래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다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현상을 혼화라고 그래. 그냥 그 말 안 들려도 돼. 그냥 혼화는 섞인다 하시면 돼. 그럼 누가 소유하는가? 그것도 몰라도 돼. 왜냐하면 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가공은 양복지를 가지고 양복을 만든다든가,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든다든가,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가공이라고 그래. 가공도 그 대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온다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부합만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책은 265페이지에 그 밑에 다이아몬드 2번에 양가로 1번에 부동산의 부합 나오지? 여기다 별표를 내. 부동산의 부합 265페이지. 거기다가 별표 5개. 이것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도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친다. 여기서 또 나와. 그러니까는 두 군데에서 겹치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부합에 메모하는데, 부합에는 밑에 부동산의 부합 나오지? 메모에 부동산의 부합에다가 토지의 부합, 그 다음에 건물의 부합, 이렇게. 어쨌든 첨부는 한 개요, 두 개요, 첨부는. 아니, 한 개 취급한다니까. 그냥 한 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첨부는 한 개로 취급하는 걸 첨부라고 그래. 부합도 첨부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두 개 취급해, 한 개 취급해. 한 개로 다루는 걸 부합이라고 그래. 한 개로 다루는 거야. 소유권은 한 개야.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여기다가 나무를 식재해뒀다고 봐. 나무. 자,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이 토지에 나무를 식재했어. 그런데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을 때 토지만 이 을이 취득하는가, 토지 위에 있는 나무도 취득하는가, 그걸 공부를 해. 그래서 토지에 식재된 수목 있지? 이것은 별개로 취급할 수 없다고. 이런 걸 부합물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합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두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이렇게 하면 돼. 자, 갑이 소유하는 건물을 을에게 임대해 주었거든, 을에게. 이 건물 이렇게 임대해 주었더니 을이 임차인이 여기다가 옥탑방을 하나 설치했어, 옥탑방.
그럼 옥탑방은 두 개로 봐야 되겠어? 하나로 봐야 되겠어? 옥탑방도. 요 건물로 보느냐, 건물과 별개로 보느냐, 그런 뜻이야. 건물 하나로, 별개로. 그러니까 부합은 하나다 하시면 돼. 그래서 하나가 옥탑방은 임차인이 부속시킨 옥탑방은 임대인 소유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개념을 아시고 한번 읽어본다. 256조에 동산의 부합이야, 부동산의 부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읽을 때는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이 뭐냐 이런 것이야. 그럼 부동산에 부합되는 물건 여기 봐. 토지에 부합되는 물건. 이 지금 갑의 토지에 여기 토지가 여기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고 인접하는 토지, 의뢰 토지가 있어. 그럼 토지와 토지가 붙을 수는 절대 없지. 이거는 토지에 부합되는 것은 토지는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표시 알겠나? 이게 갑의 토지와 의뢰 토지가 두 개가 붙어서 한 개가 될 수는 없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절대 토지는 별개의 물건이므로 두 개가 안 된다 그런 뜻. 그럼 갑의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지었대. 갑의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 지어서 토지에 건물도 부합할 수는 언제나 별개 취급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갑의 토지에 의리 여기다가 농작물 무단으로 농작물을 고구마를 심어놔서 무단으로. 자, 갑의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고구마를 심어놨다고. 그것은 부합으로 보면 한 개고 부합이 아니면 두 개야 이거. 한 개요, 두 개요. 눈치가. 농작물은 부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다 하시면 돼. 다 같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머릿속에 기억해. 그럼 왜 그러지? 그런 거 나한테 묻지 마. 왜냐하면 농작물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소유권 취득은 다음 문제고.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 부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 여기다가 갑의 토지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임차인이 심어놨대. 그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을 얻어서 심어놓은 거 아니야? 다시 해. 이게 나무라고 그림이 좀 내가 못 그려서 이해해. 이 토지에 갑의 토지인데 토지를 임대해서 임차인이 여기다가 사철나무를 식재해놨어. 그럼 토지 소유자 것이요, 임차인 소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조문 한번 보죠. 265페이지.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 같이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않냐. 타인의 권한 밑줄 그으셔. 타인의 권한 밑줄 그으셨나? 거기다 메모하는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자. 타인의 권한에다 밑줄 그으시고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은 자. 그러면 자, 갑의 토지에 여기 갑의 토지가 있어. 근데 의리 토지를 임대했대. 임차인. 근데 임차인의 친구가 병이 임차인에게 그 토지 위에 그 인도의 향나무 수입해다가 심어놓고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 고혈압 많지 않냐, 심장병. 그래서 여기다가 향나무 숲을 마련해서 1시간만 있어도 5만원씩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자 그랬더니 임차인이 돈 번다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임차인의 친구가 임차인의 허락을 얻어서 여기다가 향나무를 심어놨지. 근데 임대인이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향나무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는 용법에 따라서 써야 되거든, 토지를. 향나무가 있어서 무슨 나무인가 그랬더니 제 친구가 심어놨구만요. 그래도 이 갑이 톱으로 한 구리에 몇 억씩 들은 톱으로 다 잘라버린 거예요. 베어버렸어, 이 사건. 그럼 갑이 소유자가 나무를 벤 나무는 소유자 자기 것이요, 임차인 소유요, 임차인 친구 것이야. 임차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봐.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자는 임차인이야, 임차인 친구야. 임차인이 심어놓았다면 부합이 아니지만, 임차인의 친구는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자가 아니지. 그러면 그것은 부합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갑은 자기 나무 자른 거요, 타인 소유 나무 자른 거야. 그거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 조문에다가 타인의 권원, 그 말을 우습게 보면 안 돼. 타인의 권원이 누구냐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자. 그럼 임차인의 친구는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자 아니지. 그럼 그건 부합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한 장 넘겨. 한 장. 266페이지에 위에서 2번의 효과의 예외가 나와. 예외. 기억본 봤더니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자의 소유이다, 이렇게 나오나? 지금 266페이지. 자, 266페이지에 위에서 효과의 동그라미 2번에 예외가 나와. 자, 타인의 권원에 의해서 부속된다. 그래서 이 타인의 권원이란 얘가 나온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사용대차권.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게 사용대차야. 쓰지 마라, 그런 거 쓰는 게 아니야.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면 무슨 대차? 사용대차. 차임 주고 빌려 쓰면. 그러니까 차임 했으니까 임대차. 그냥 쓰면 사용대차. 그러니까 사용대차라도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았지. 네가 공짜로 써도 된다. 소유자 허락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속시킨 것은 부합이 아니다, 그런 뜻이야. 자, 계속 간다. 자, 미음번 봤더니 제256조 단서의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이거 이해하셨어? 그래서 여기 봐.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 아니다.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은 자가 심어놓은 수목은 부합이다. 이렇게 아셔야지. 두 개 기억하시면 돼. 임차인이 심어놓은 수목은 토지 소유자 것이다. 임차인 소유이다. 임차인 소유이다. 임차인의 친구가 심어놓은 수목은 친구 것이다. 임차인 소유다. 토지 소유자 것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게 타인의 권원 그러면 뭐 책에 복잡하게 쓰여 있는데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자 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자. 그것도 소유자로부터 직접 허락받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자, 이제 그 정도 아시면 되고 이제 건물 봐. 건물. 이제 건물의 부합. 자, 요 갑이 소유하는 건물에 여기다가 갑이 저당권 설정해 줬어. 저당권. 그리고는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하나 증축시켰다고. 증축. 그러면 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성립 후에 소유자가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냐 그 말이야. 만약에 이것이 부합물이라면 효력이 미치고 부합물이 아니면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시면 돼. 자, 이 경우 먼저 만약에 이 임차인이 증축시켰다고 봐. 임차인이 증축시켰다면 임대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자가 증축시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부합이냐 아니냐를 따지려거든. 독립되어 있냐 이걸 따지는 거야. 독립. 그래서 독립된 이유를 묻는 이유는 별개의 매매의 대상이 되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야. 따라서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도 독립성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출구가 없다면 따로 팔아먹을 수가 없으니 부합이다 하시면 돼. 정신 차려졌어? 눈빛이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자기들이 공부 못 오는 사람들은 내가 강의 못 온다고 탓하지 말고 지금 저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이 누구 소유냐 지금 그거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임차인이 방을 증축시켰다고
옆에다가 증축시킨 경우도 있고, 소위 이걸 시골에서는 달아낸다고 그래. 방을 달아낸다. 그 말 들어봤나? 들어봤어? 달아낸다고? 그 사람들이 실력자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뭐 여기다가 방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위에다 증축시킨다든가 이건 부합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야. 독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별개의 거래의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이므로 두 개가 되는 거고, 독립이 안 돼 있다면 한 개다 그런 뜻이야. 알아들었지? 따라서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이 독립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으면 부합이 아니다. 역으로 말하면 임차인이 아무리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것이라도 독립이 안 돼 있으면 별개로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합이다 하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부합이다 아니다 이게 따졌을 때는 부합이다 그러면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먼저.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연병을 부합이냐 아니냐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합물을 한 개로 취급하는 현상을 부합이다 하셔야지.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가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주고 소유자가 증축시켰을 때 소유자가 증축시킨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려거든 여기는 독립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구분 소유 의사까지 있어야 돼. 소유자가 증축시킨 부분은. 어렵지. 자, 임차인이 증축시킨 부분은 독립되어 있으면 부합이 아니야. 소유자가 증축시킨 부분은 독립만 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구분 소유 의사가 있어야 된다. 구분 등기해야 돼. 만약에 증축시킨 부분은 구분 등기를 따로 별도로 구분 등기 않고 이 건물에 평이 넓어졌다라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해버리면 구분 소유 의사가 없었거든. 또 이게 등기법에 표시 변경 등기를 모르지. 증축시켰어도 건물에 변경 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은 변동이 없는데 어떤 평이 늘어났다 그런 것만 변경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 등기 했다면 구분 등기 한 게 아니다 하시면 돼. 따로따로 등기 안 했다 그런 뜻이야. 그럼 따로따로 등기 안 했다는 얘기는 구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지.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다. 건물 소유자가 증축시킨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려거든, 별개의 건물로서 부합이 아니려거든 독립만 되어 있어야 돼. 구분 등기도 되어 있어야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옥탑방은 임차인이 증축시킨 것이든 아니면 소유자가 증축시킨 부분이든 옥탑방은 별도로 위에다가 옥탑방 있잖아 거기. 그래서 혼자 오줌 넣고 기타 치고 개도 키우고 그러는 거. 독립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독립되어 있어?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거 얻었나 쓰나 보지? 옆으로 옥탑방 하나 만들어서 옆에다가 이렇게 철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옥탑방은 일부러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임시적으로 위에 계단 만들어서도 그건 독립성이 아니라고 봐. 옥탑방은 항상 부합물이다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목욕탕 타일 이런 것들은 다 부합물이야. 이제 이해하셨어? 그래서 소유권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정도 마시면 되는데, 자 이제 267페이지에 위에서 방가로 3번에 농작물 한번 보죠. 농작물. 양가로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만 농작물 나오나?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타인의 토지에 시작. 거기다가 무단 동그라미 있죠.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라도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항상 누구의 소유자에게. 그 이유 아셨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소유하는 게 중요해? 그 먹고 사는 자기 농작물을 무단으로 심어놨다는 얘기는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소유자가 고구마를 심어놨는데 고구마가 캘 무렵에 거기다 접근 금지, 조폭 대기시켜놓고 해가지 못하게 한다면 굶잖아 그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화전민 출신이라서 원래 이런 그 관습이 이렇게 내려왔구나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건물의 증축 부분 나오나? 그러니까 증축 부분은 이렇게 아셔야 돼. 독립되어 있으면 독립 여부를 따져. 독립되어 있으면 별개의 물건이고 독립이 안 돼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 정도 아시면 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봤더니 혼화. 갑의 쌀과 을의 보리쌀이 섞이는 것을 혼화라고 그래. 공판장에서 갑의 쌀 한 가마와 을의 보리쌀이 한 가마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을 쌀보리라고 그래? 보리쌀이라고 그래?
그럼 누구 소유야?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분리시킨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니야. 그래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혼화라고 해. 섞였다 이렇게. 그래서 갑이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정신건강에 좋으니 쌀 한 대와 보리쌀 한 대를 섞어놓고는 내 밖에 중개사 공부하러 갔다 올 테니 좀 이렇게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치맥기 있는 한 시어머니에게. 그 화가 나 안 나? 나지? 정신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이제 중개사 공부하고 왔더니 시어머니가 깨우고 들 깨우고 한 대박 섞어놓고는 네가 한번 분리시켜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 치매가 아니야. 극히 정상인 거 이거. 그런데 사람들은 치매에 있다고 그래. 사람 무시하잖아 이런 거. 깨우고 보리쌀하고 분리시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혼화라고 그래. 그럼 한번 읽어본다. 동산과 동산이 시작. 동산과 동산이 융합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된 때에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혼화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동산과 동산이 섞이면 주된 동산 소유자가 다른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가공은 그냥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혼화와 가공은 시험에 안 나와. 우리 시험에 그냥 부합만 나온다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고 270페이지에 공동소유 보시죠. 이 공동소유는 시험에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토지는 하나 있거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토지는 한 개 있는데 이 토지를 등기부를 보니까 갑이 혼자서 소유자라고 되어 있다면 단독 소유요. 근데 등기부 갑구를 봤더니 소유자, 갑, 소유자, 을 이렇게 쓰여 있어. 그럼 소유자가 갑도 있고 을도 있고 하나의 토지인데 두 사람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런 걸 공동 소유라고 그래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러면 공동 소유 형태에는 거기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이야. 한번 읽어본다. 공유, 합유, 총유. 총유는 그냥 여러분들 교회 재산을 총유라고 그래. 교회 재산.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셔. 안 다니셔? 무당 거기 잘 가는 무속인들. 그래서 교회 재산은 총유라 아시면 되고, 그러나 합유 거기 소인이 조합체다. 그 동업 나오지 동업. 그래서 공동해봐라. 공동의 민법은 그냥 읽으면 돼. 공동의 사업 목적을 그냥 읽으면 돼. 공동의 사업 목적을 약해서 다 같이 동업. 그럼 동업하기 위해서 하나의 토지를 동업 목적으로 하나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를 합유라고 해요. 동업 목적. 그러면 동업은 같이 동업하려거든. 이 토지를 갑과 을이 동업하려거든. 공동의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업을 하기 때문에 인간성 좋은 사람이겠어? 나쁜 사람이겠어? 그러니까 동업하려거든 하다가 막 깨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명란이 명란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동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옆에 들어? 당신 성공했네. 동업해야 되겠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니야. 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동업자들은 그냥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그런 관계가 지속적이고 돈독하다는 거 아셔야 돼. 그 다음에 공유는 그냥 인간관계라고 하나도 없다고 그냥 우연히 만나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해. 다 같이 우연히. 동업자. 그 다음에 종중이나 문중 재산 있잖아. 종중 재산, 문중 재산을 총유라고 그래. 총유. 근데 여기서 공동 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기 때문에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을 지분이라고 불러. 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 지분이 얼마다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 그러니까 아파트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소유에 대한 땅의 비율을 가리켜. 그래서 지분이 얼마다 이런 거 들어봤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셔. 이제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데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여러분들이 하나의 소유권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을 지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지분 들어봤잖아. 그런데 이 총유, 여러분들 교회 재산은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양적 비율이 없다고. 지분이 없어. 지분이. 그러나 합유는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도 하나의 소유물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지분이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합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업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합유는 여기다가 공동소유해놓고 합유자, 합유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합유자 갑, 합유자 을 이렇게 기재하고 합유는 공동의 사업을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지분을 함부로 팔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합유의 특징이 지분을 팔려거든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돼. 즉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다 하시면 돼. 지분 처분의 자유가. 그래서 합유는 등기 시에 합유자만 기재하고 지분은 따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 특징만 이해하시면 돼. 다시 한다. 합유자는 지분은 있어 없어요? 등기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처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처분 못해. 합유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합유 지분을 처분 못하고 굳이 처분을 하려거든 나머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시면 돼. 공유는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의 본질은 그러면 부부간의 재산은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것이요 아니랑 뭐 어떻게 해서 무슨 공동의 목적이 있었나 부부는? 그냥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건 부부는 완전히 남이야 이게. 그래서 헤어질 때도 부부 재산은 공유이기 때문에 부부 재산은 공유요. 그럴 때 헤어질 때도 인사하고가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부부들은 자기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아 이건 헛것 갖고 있구나 아시면 되고 따라서 언제든지 공유 재산은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다음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어. 아버지로부터 갑이 사망하자 자식들이 3명이 있었다면 공동 상속 재산이 공유야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합유요 공유요? 공유니까 언제든지 지분 팔아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욕심내면 공유물 가르자 할 수가 있어. 그럼 공유물 가르자 그러면 나는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이게 공유의 본질이니까. 그럼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은 공유는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있어 이게. 이것이 합유와 공유의 본질적인 차이다 하시면 돼. 그럼 합유는 지분이 존재하긴 하나 동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봐. 합유자가 죽었다고 봐. 합유자 한 사람이 사망했어. 사망. 그럼 합유자가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자식이 2살 먹은 사람이 있거든? 그 상속인이 동업할 수 있겠냐? 생각을 잘 하면 돼. 그래서 합유자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 합유자의 지위도 상속이 안 되고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이 안 돼. 지분도 상속이 안 되거든. 그러면 이 갑과 을이 합유였는데 갑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토지 시가가 10억이야 10억. 근데 갑이 사망했어 사망. 그러면 사망했을 때는 을이 단독으로 소유할 텐데 여기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등기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그러면 합유자였는데 이것이 단독 소유로 되었다면 이것은 단독 소유라고 등기했을 때 단독 소유자가 돼. 자, 문제는 갑과 을이 합유였는데 갑이 사망하면 갑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안 된다고. 합유 지분은. 그럼 그 사람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을이 단독 소유하게 되면 이 을이 갑이 사망했을 때 을이 단독 소유하면 갑은 젠장 동업자가 죽기를 바라겠네. 동업자 그림 그려놓고 가서 밤마다 팔로 팍팍 쏘아가면서 저주오면서. 어쨌든 간에 합유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지분은 상속이 안 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목에 대한 재산이 있지. 그것은 재산의 가치는 이렇게 돌려줘야 돼. 청산을 해야 된다 하시면 돼. 자, 그것이 합유다 하시면 돼. 자, 다시 한다. 합유자의 지위와 지분은 상속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합유자 중에 한 사람이 합유자가 다 죽어버리고 단독 한 사람만 잔존한다면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게 되는데, 그게 아셔야 돼. 공유나 합유의 경우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등기 없이도. 우리 시험에 등기해야 되는 경우 안 해야 되는 경우 물어보잖아. 그러면 따른다.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면 등기하여야 이렇게 돼. 꼭 외워버려. 공동 소유에서 단독 소유가 되면 등기하여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공유만 하시면 되고, 공유 지분은 상속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공유는 가능해.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고, 총유는 지분이 없으니까 상속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총유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공유만 시험에 나오니까 공유 272페이지에 267조를 한번 읽어본다. 지분 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한번 읽어본다. 시작.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자, 이제 거기가 국가에 하면 안 돼. 국가에 이렇게. 요 값이 공유였다고. 공유. 이 토지의 공유자. 값. 지분 2분의 1. 공유자. 을. 2분의 1. 그럼 이 공유자 을이 상속인 없이 죽어버리면, 원래 원칙적으로는, 자, 외워본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가 것으로 가. 국고로. 국가의 재산이 된다고. 근데 우리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어버리면 이게 이제 무주의 부동산이 되었잖아. 그러면 국가로 가야 돼. 원래는 국고로 가야 돼. 근데 국가로 가지 않고 거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됐냐면, 여기 봐. 갑과 을은 이 토지를 2분의 1의 비율로 사용을 했어. 근데 을이 죽어버리면, 상속인 없이 죽어버리면 이 사용 범위가, 갑의 사용은 과거에 요만큼만 사용했는데 을이 상속인 없이 죽다 보니까 전체를 사용하게 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당신 피부는 좀 탄력적이라고 생각해? 어? 탄력적이다 그 말은 늘어났다 좁혔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거야. 한번 읽어본다. 지분의 탄력성. 제목이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돼 있지? 그냥 늘어났다 좁혀졌다 하는 현상을 탄력적이라고 그래.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봐.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다 보면 을이 나머지 부분은 사용하잖아. 그냥 사용 폭이 넓혀졌지. 그래서 그것을 지분의 탄력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말 자체를 이해해 줘야 돼. 자, 다시 한다.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사용의 폭이 넓혀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을 탄력적이라고 그래. 즉, 다시 말하면, 공유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분은 국가로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간다. 다른 공유자에게 가서 사용 폭이 넓혀주는구나. 이런 걸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그래. 근데 합유 지분은 상속이 된다, 안 된다? 합유 지분은 이해했지? 아까 외워서 못해, 그거. 합유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2살 먹은 사람이 같이 동업자가 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되고 대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재산에 목이 있었지, 청산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에서 이 토지를 우리는 공유만 나오는 갑과 을과 병이, 갑을병이 이렇게 각각 3분의 1, 갑이 3분의 1씩 갖고 있다고 봐. 갑도 3분의 1이고 지분이, 을도 3분의 1이고 병도 3분의 1이야. 그러면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그러면 소유자들은 그 토지를 맨 사용만 한다고 그래서 수선도 한다고 그래서 그 수선하는 짓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존행위. 그래서 소유자는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물을 수선하기도 하고 방해 제거를 해야 한다. 보존행위를 해야 되고, 사용 수익하는 행위를 우리는 유식하게
관리행위라고 했고 팔아먹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불러. 그러니까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해서 자 해온다.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소유자들은 보관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공유자들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관처 할 수 있어. 그때 이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공유물에 대한 침해 제거이기 때문에 공유물에 방해가 있으면 침해 제거이기 때문에 보존행위는 그냥 각자가 다 할 수 있어. 각자가. 그러나 사용 수익을 할 때는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를 해야 돼. 과반수. 그리고 처분행위는 전원 동의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세 가지. 다시 한다. 보존행위는 수선 등을 하는 행위이고 쫓아내는 거 침해 제거이기 때문에 과반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각자가 해도 돼. 다시 한번 보존행위는 쓰면 안 돼. 강화에서 온 사람 표정 지으면 안다 이런 것들. 쓰시오면 써. 그러니까 우리는 소유자로부터 출발해. 항상 민법은. 다시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최근에 오신 분들이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 표정이. 그래서 내가 오늘 들어보고자 243페이지를 펴보셔. 여기 들어보고 결정하고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져. 243페이지에 펴셨나요? 211조 읽은다. 4가지. 소유자는 시작.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근데 거기 사용수익 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 이제? 관리행위라고 해야지. 이제 거기다가 사용수익에다가 관리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래.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등기 이전 행위를 한 거야. 처분행위는 거기다 써봐. 처분행위는 설정 양도를 처분행위라고 불러. 설정 양도를 처분행위라고 한다고. 그럼 거기에 보존행위라는 말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보존행위는 거기는 권리라고 볼 수 없잖아. 소유자가 자기 땅을 수선하는 게 무슨 소유자의 권리겠어. 그러나 공유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유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에. 그래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보존행위 해야 되는구나. 보존행위가 무슨 행위? 침해 제거. 그러면 공유물에 침해가 있으면 자 여기 봐. 갑을병이 이와 같이 공유하는 토지 A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놨대 이렇게. 그럼 공유물에 침해가 있잖아. 그러면 이 A에게 건물 철거시 하려거든 갑 혼자서 소재기해도 된다고. 의뢰 다른 사람의 동의까지 과반수의 동의까지 얻어야 된다고. 혼자서 해도 된다 그래야 보존행위는. 침해 제거. 알아들었지? 그러면 결론은 물권법은 맨날 물권의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 있냐 없냐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물권에. 그러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침해 제거는 뭐한다, 사용 수익은 뭐한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야. 자, 그럼 여기 봐.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는 이 땅인데 여기서 을이 혼자서 사용하고 있어. 혼자서 사용. 그러면 자 3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사용하려거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야 되겠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을이 혼자서 쓰잖아.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공유물을 침해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해줘야 돼. 공유자 소수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독점해서 쓰면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을 침해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자 이때 이 을이 독점하는 경우 소수 지분 갖고 있는 병은 자 2분의 1의 지분은 과반수요 그냥 반이요. 2분의 1은 반이 넘는 것이요 딱 반이요. 반 넘는 게 과반이 아니냐. 반을 넘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은 소수 지분 공유자라고 불러.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해서 만약에 갑의 2분의 1 을과 병이 독점할 때 을의 2분의 1이라면 이 상태로 보자. 갑의 지분 2분의 1, 을의 지분 2분의 1이야 지금. 그러면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사용하는 것은 적법점유다, 불법점유다. 사용하는 것은 반을 넘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반이 안 넘은 게 적법이요, 불법이야.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아, 그러면 지분 침해구나, 이런 생각을. 따라서 지분 침해냐 아니냐 생각을 해주는 게 공유의 문제 해결 본질이야, 이게. 그러면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독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갑은, 자, 이제 침해 제거가 나오는데, 침해 제거는 각자가 할 수 있는데, 공유물에 침해가 있으면, 이제 소유물에 침해가 있으면 다 같이 물권적 청구권,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손해배상 청구권. 자, 외운다.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요거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공유로 다시 와서 거기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했는데 아직 못 왔지? 거기에 다시 공유로 되더라고, 그죠? 페이지 273페이지로 가보셔. 273페이지. 거기 봤더니 거기에 200 양가로 3번에 공유물의 관리행위 나오나? 그냥 관리행위는 동그라미 쳐. 관리과 이렇게 동그라미 쳐. 관리과. 원무과, 관리과. 공유물의 관리행위에다 관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분의 과반수, 과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이제 동그라미 친 것만 한번 외워본다. 관리과. 관리행위는 어떻게 결정돼? 과반수. 그 2분의 1은 과반수요, 과반수가 아니야. 과반수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2분의 1은. 이해하셨냐고? 한 장 넘겨. 275페이지에 공유물의 보존행위가 보이거든? 공유물의 보존행위. 보존행위는,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셔. 보존행위는 수선한다? 그러면 공부가 안 돼. 보존행위는 침해 제거 이렇게 써야 돼. 침해 제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무슨 행위? 침해 제거. 그러면 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침해 제거인데 이 침해 제거란 자기 지분을 침해당하는 거죠. 자기 지분. 예를 들어서 지금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을이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갑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다. 침해하고 있어 지금. 왜냐하면 을이 사용하려거든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 동의 없이 독점해서 쓰는 경우는 지금 을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해하셨나? 그럼 만약에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라면 갑이 독점해서 쓰는 것은 불법점이요, 적법점이요. 그렇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하는 거니까 갑의 점유는 적법점이야, 이런 거. 그러면 갑의 점유는 적법점이니까 이때 을은 자기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하겠어, 못하겠어? 못해. 이거 적법점이니까. 대신 을도 3분의 1만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한 데에 따른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을은 갑에게 3분의 1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내놓으실 수 있다. 이렇게 해결을 해. 자, 근데 각각 지분이 2분의 1씩이야. 이제 2분의 1씩. 그러면 을이 독점하는 경우에는 갑의 지분을 침해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 과거에는 보존행위로서 갑은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실 수 있었던 게 2년 전에 판례였다고. 그래서 을이 여기서 지금 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을이 여기서 독점해서 벼를 심어놨어. 벼를 심어놨다고. 그때 갑은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전부 내놓으실 수 있었는데 2년 전에 판례가 변경되면서 지금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농사를 짓고 있어. 독점해서 벼를 심어놨다고. 그럼 갑은 내놓으라고 해야 돼? 자기도 가서 심어놓으면 돼? 이제 판례가 변경돼서 갑도 머리 넣고 대가리 넣고 가서 뭐 심어놓으면 된다. 이것이 판례로 변경된 거야. 즉 뭐냐면 네가 독점해서 쓰는 건 나도 사용할 테니 나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방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청구하는 거지. 즉
물권적 청구권에는 이거 꼭 알아야 될 게 다 가지.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이걸 또박또박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소수 지분 2분의 1 지분 공유자가 공유물을 독점하는 경우 다른 2분의 1 지분 공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으로 내놓으시오는 못하고, 나도 같이 사용해서 쓰려니까 방해하지 말아라. 다 같이 공동사용, 방해 금지 청구, 이것만 한다 이것이 판례니까 주의하셔. 그럼 그걸 이제 밑줄 그셔봐. 여러분들 그게 어디 있느냐면 저 275페이지에 방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이야. 자, 공유물의 소수 지분 공유자가, 소수 지분 공유자의 밑줄 그시고 2분의 1 이렇게 써보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소수 지분 공유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각을 해야 돼. 다른 지분을 침해했어 안 했어요? 다른 공유의 지분 침해했지. 그럼 침해했으면 이거 생각해야 돼. 물청, 무청, 손청을. 그래서 읽어보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밑줄 그셔봐.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말이 반환 청구야. 반환 청구. 물건 내놓으시 할 수는 없다. 그것이 지금 27회, 31회, 32회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 32회 시험이 작년도 시험이야 이게. 자, 다시 해. 2분의 1 갖고 있는 을이 독점하는 경우 다른 2분의 1 갖고 있는 갑은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시 할 수는 없고, 밑에 본다. 밑에.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 그러니까 동그라미처럼 방해 제거, 방해 제거. 그 다음에 공동점유 방해 행위의 금지 청구. 즉 뭔 얘기냐면, 말은 표현은 그렇게 돼 있지만 결론은 공유물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는 안 되고 방해 제거만 가능하다 그러세요. 방해 제거만.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에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이거 항상, 자,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눈빛이 좀 이상하다. 이쪽으로 와봐. 가불병이 이렇게 3분의 1씩 갖고 있어. 3분의 1씩. 근데 3분의 1씩 갖고 있는 을이 독점하고 있어. 을이. 그러면 이 갑이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존행위는 다른 사람 지분을 주장하는 것이야.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것이야. 거기다가 또 써요. 이게 275페이지 맨 위에다가 양가로 4번에 공유물의 보존행위에다가 자기 지분 주장하는 것 이렇게 쓰라고. 보존행위는 남의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주장해서 물부손 행사한다 그런 뜻이야. 그러므로 을이 갑을병이 3분의 1의 지분으로 소유하는 이 토지에 대해 을이 독점하는 경우 소수 지분 공유자는 전부를 자기에게 내놓으시오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을에게 3분의 1만큼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는 있고,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때는 병의 지분에 대한 부당이득도 내놓으라고 해야 돼. 자기 지분만 주장해야 돼. 그렇게 꼭 기억하라고. 자기 지분만 주장하는 것이 보존행위지 남의 지분을 주장하는 건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따라서 부당이득도 자기 지분만을 주장해야 돼.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자기 지분 주장에 타인 지분 주장이요. 이게 보존행위다.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자, 두 번째 봐. 갑을병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기부에 공유자 갑을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단으로 공유물이 어떻게 갑을정으로 넘어갔어. 정으로. 지분이 갑을병의 공유자가 이렇게 등기되어 있었는데 병의 지분이 정으로 넘어가 버렸어. 이전되어서. 근데 이게 무효야. 무효. 그러면 이때 정의 지분은 무효일 때 을은 정에게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하라 라고 을이 주장할 수는, 을은 자기 지분 주장해야 한다니까. 그러므로 병의 지분이 정의 지분으로 넘어갔으니까 지분을 침해당하는 사람은 을이요 병이요?
병만 방해 제거 주장하는 거지 우리 병의 지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꼭 기억해 줘야 돼. 이게. 다른 사람의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해하셨죠? 그것이 보존행위다 하시면 돼. 네, 정리해. 갑을병이 이렇게 3분의 1의 지분으로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A가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단독으로 A에게 건물 철거 시 홀수. 건물 철거는 반환 청구요, 방해 제거 청구야. 방해 제거잖아 지금. 갑을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해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단독으로 건물 철거 시 홀수 있고 제거니까. 그 다음에 토지를 내놓으라고 할 때는 전부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어 이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유관계기에서 갑을병 전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해야 돼. 두 번째는 A가 불법 점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해주시오 할 때의 손해배상의 내용은 자기 지분만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그래 을의 자기 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4번에 양가로 2번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2번 봐봐.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밑줄 그으셔. 자신의 지분 비율의 한도에서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청구는 다른 사람의 지분에 대해서도 자기 지분의 비율에 대해서만. 아셨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공유를 막 공부했는데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물권력 청구 있냐 없냐, 부당이득 청구 있냐 없냐, 손해배상 청구 있냐 결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보존행위는 어떻게 되는지, 즉 관리행위는 과반수인지를 공부하는 이유는 침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해. 침해냐 아니냐. 자 여기 갑이 2분의 1, 을의 2분의 1인데 갑이 독점하면 을의 지분을 침해한 것이 안 한 것이요. 했지. 그럼 을은 단독으로 전부 내놓으셔 할 수는 없고 어떡하라고 그랬어? 나도 같이 쓰자 하자고. 다시 나도 같이 쓰자. 공동 사용을 하는데 너 방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공동 사용 방해 금지 청구 이렇게 그런 표현을 나같이 쓰려거든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반환 청구요, 방해 제거 청구요. 그래, 요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고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자기 지분의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청구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 이번 달에는 이렇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만 아시고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고 관리행위는 어떻게? 과반수.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처분행위가 무슨 짓이야? 설정 양도. 자 여기 이제 하나만. 갑을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어. 3분의 1씩. 근데 3분의 1씩 갖고 있는데 병이 이 토지를 전부를 정에게 매매했어. 매매. 전부를 정에게 팔았다고. 혼자서. 그럼 정신 차려봐. 요것만하고 싫 테니까. 갑을병이 3분의 1씩 갖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정에게 전부를 팔아먹겠다고 매매했다고. 그걸 매매해놓고 나중에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그럼 매매할 때는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이건 부담행위니까 매매계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전 등기한 것이 처분행위라니까. 지금 새로 늦게 오신 분, 돈 조금 내신 분들 또 꼭지가 돌지. 매매는 그냥 약정이야, 약정.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는 약정. 그 다음에 등기해주는 것이 처분행위라고. 따라서 이 병이 혼자서 X 토지 전부를 정에 넘긴다고 약속해놓고, 자, 1번 갑을병에서 2번 병 이렇게 정 이렇게 넘어갔다면, 갑을병에서 이렇게 매매계약을 통해 정에게 넘어갔다면 정에 등기 넘어간 것이 처분행위야. 근데 병이 정에게 매매한 것은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야.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등기해준 것은 무효.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또 머리 아프니까 그냥 우리는 이렇게 배우잖아. 따라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 생각나? 그 타인의 권리에도 매매도 유효하다는 이론에 의해서 이 병이 전부에 대해서 전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은 자체는 유효이고 등기를 해줬다면 자 이제 가불병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병이 전과 매매해서 전부를 등기해줬대. 그럼 정명의의 단독 소유 등기는 전부가 무효요. 병의 지분은 유효요. 그러니까 병의 지분은 유효니까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전부 말소하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등기가 일부라도 유효하니까 이런 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매하는 것은 처분행위요, 부담행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 유효. 뭐 그렇게 이해하시고 공유를 마치자고요. 쉬었다 합시다.